예전에는 마을에서 큰 잔치가 있다 하면 꽹가리를 선두로 장구하고 부기 흥을 돋구고 굵직한 징이 마음을 울리는 이 농악을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점차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부산 농악을 지키고 계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구 보유자 박종환 풍류전통예술원 대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농악이라는 이름에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농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악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꽹가리, 징, 장구북, 사물이라고 하는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는 놀이 형태의 음악을 말합니다. 네. 사실 이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흔히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고 너무 흔히 보고 어디서나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악기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역마다의 지칭하는 악기들은 이름은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이름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흔히 말하는 대중음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속을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특정한 이름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농악의 어떤 전통적인 뭐 사상이나 철학들이 담긴 그런 이름들을 빼고 네. 굳이 이제 그 전에 그 소수로 사용되던 농악이라는 농민의 음악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네. 그 농악이란 이름 하에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전통 문화를 이제 체록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저희들이 1945년 해방되고 나서부터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썼던 그 농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무분별하게 써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농악은 저희들 우리나라의 그 가장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오래되고 이런 어떤 철학과 사상을 몽땅 집약한 그런 음악인데 네. 이 이제 농악이라는 농민의 음악이라는 말로 모든 것들 담아내기는 좀 부족한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좀 잘못 설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이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좋은 이름이 있는데 네. 좀 저희들이 굳이 더 좋은 이름이 많은데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갖다 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사실은 그냥 대중음악이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음악이다 뭐다 이렇게 지칭을 더 좋은 이름도 많이 있었다는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경상도에서는 매구라 그러고요. 매구. 예. 네. 매구는 묻을 매자 귀신기자 써서 귀신을 묻는다. 흔히 딴 말로 저희들 지신밟기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충청에서는 풍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풍물은 바람 풍자에다가 그 사물할 때 물자를 써서 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인데 바람이라는 거는 저희들 이제 전통적인 사상에서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네. 그런 기운을 일으키는 음악, 물건 네. 이런 뜻이라서 네. 사실 풍물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뭐 전라도에서는 풍장 네. 또는 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 농악이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 그 음악의 가장 근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예를 들면 뭐 백성의 음악이나 민악이라든지 민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들을 통해서 한번 용어를 정리할 필요는 있는 지금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풍물이나 매구, 뭐 풍장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족의 혼이나 얼 이런 게 좀 담겨 네,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네. 농민의 음악이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포괄적으로 다 담겨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사상을 말씀이신 담고 거네요.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런 행위만 담고 있는 음악이 되버린 거죠. 예, 뭐 민학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건 풍우를 많이 쓰기는 쓰는데, 네네네. 예. 근데 이렇게 좀 한정을 지었지만 또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산 농악이라고 또 따로 네네네. 부르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산 농악은 그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농악들은 대부분 그 농촌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발생적으로 파생된 음악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부산 농악은 그 이런 전통적인 농악이 1950년, 60년, 그다음에 70년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이제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반대로 저희 부산농악은 우리가 1950년대 그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네. 각지에서 피난 온 농악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들과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있던 토속적인 농악인들이 합쳐져서 사실 딴 지역에서는 농악이 점점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했는데 저희들은 1950년, 5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이제 농악이 생계를 위한 저희들이 이제 건립형 농악이라고 그러는데 예. 건립은 뭐냐면 빌글자에다가 나다 그 쌀 같은 나다를 위해 태가는 립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곡식을 받거나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건립형 농악을 하게 되어서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195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이제 농악이 더 도시형 농악으로서 네. 그 옛날 전통적인 농악을 개성해서 네. 현대사에 살아남은 그런 그 발전형 농악이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예. 저희 부산 농악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문화가 그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그런 문화가 아니고 네. 오늘까지 살아남은 살아있는. 네. 농악형 어. 농악이 저희 부산 농악입니다. 아. 진짜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그냥 기존의 농악이 좀 많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부산에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가 오히려 뭔가 좀 농악의 용광로 같은 그런 네네, 좀 그렇게 되고 계기가 있습니다.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매구 그러니까 귀신을 묻는다 지신밥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대적인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지신밥기 이게 부산에서 생겨났다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이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통 그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그 옛날 조선시대 사회에서의 농악들은 네. 보통 지신밟기 하면은 뭐 보통 이제 그 대청마루에 사는 성주굿,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굿, 그 다음에 그 부엌에 사는 조왕굿. 네. 저희들이 굿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 이 굿이라는 말은 흔히 이제 연상할 때 무당들이 네. 하는 그런 굿을 연상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 무속이라는 거는 저희들 전통의 어떤 종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굿이라는 용어는 특별하게 뭐 종교에서 처음에는 그 무속에서 비롯됐지만 나중에는 민간까지 그 전성돼서 보통 명사가 된 네.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 굿이라는 말은 어떤 시끌벅적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는 행위 자체를 그냥 저희들 조상들은 그냥 한마디 말로 굿이라는 말로 통칭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뒤에 굿이란 말을 이름을 붙여서 네. 약간 그 시청자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그 같아요. 종교적인 예, 그런 건 예.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저희들 부엌을 조왕이라고 하는데 조왕에 사는 조왕신을 위한 굿을 그 어떤 음악적 행위를 조왕굿. 그러니까 뭐 조왕신을 위한 행위, 조왕신을 위한 뭐 절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냥 조왕굿 이렇게 축약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굿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마국간에 사는 마국간굿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 부산농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 사회에서 이런 지신밟기 형태를 계속 개성했기 때문에 뭐 점포풀이는 이제 가게를 옛날에 점포라고 했잖아요. 네. 점포풀이 또는 공장에 가서 하는 공장풀이 어. 같은 현대적인 지신밟기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네. 그런 형태들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정월 대보름 이때 뭐 이렇게 막 뭐 올해 한 해 좀 무사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네. 지신밟기를 이렇게 뭐 가게들 가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막 하는 걸 많이 네네. 봤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못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사실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 사실 정초에 예. 항상 그 설 쉬고 나서 음력 1월 1일 지나고 3일 지나 1월 3일부터 항상 정월 보름 1월 네. 15일까지는 네. 지진밟기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처음에는 뜸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그런 행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뭐. 다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하고 나면 또 애군도 싹 물리치고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참 이런 것도 많이 못 보게 갖고 아쉽습니다. 근데 농악 이제 이렇게 아까 농악이 또 너무 한정적이라고 자꾸 이 말을 쓰기가 그런데 어쨌든 이걸 생각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옷이나 뭐 이렇게 뭐 소품 같은 게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농악은 그 조선시대 때 입던 그 백성들 그냥 평상복에다가 네. 저희들이 이제 삼색띠를 걸칩니다. 삼색띠를 씨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채복이라고 네. 색깔 채자 써서 채복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 삼색띠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색띠가 보통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우리나라 전통의 삼원색을 사용을 하는데 네. 빨간색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땅 그리고 파란색은 사실 파란색은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데 저희 흔히 말하는 천지인이죠. 천지인인데 왜 사람이 파란색이냐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어떤 생물들 그다음 식물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식물입니다. 파란색 식물입니다. 그래서 녹색과 파란색은 똑같은 색으로 해서 이 색이라는 게 이제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거를 그 대표성을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지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하늘과 땅과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색깔들을 저희들이 몸에 두르고 네.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하는 농악을 하거든요.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모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권능을 이렇게 띠를 두르면 네. 평상복에다 띠만 두르면은 어떤 신적인 권능을 지닌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조상들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 전쟁 나갈 때 군복을 입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농악을 할 때는 항상 평상 그 한복 위에다가 삼색띠를 걸치는 순간 네. 어떤 약간 영적인 그런 힘들을 가진다고 조상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또 예쁘게 그런 뜻이 보이려는 게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상생활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계속 좀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농악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뭐 굿이라는 단어도 조금 이게 혼용되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지 이게 굿 그 굿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뭐 농악이라는 말 대신 아까 뭐 풍물 사물놀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굿이라는 것도 되게 혼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혼용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 저희들 꽹가리 징 장구 북을 주축으로 하는 이 놀이 형태의 음악은 사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흔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음악들이었기 때문에 이름들이 이제 특별하게 저희들이 살아있는 공기를 뭐 특별하게 공기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 생활에 바로 옆에 있는 밀접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지칭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히 보는 거였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지금 말하는 뭐 사물놀이, 풍물, 뭐 농악 이런 용어들은 사실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1978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선생님이 네. 전통적인 농악을 그 하는 데는 한 25명에서 한 40명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25명을 현대 사회에서 이제 뭐 월급을 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예술단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음악들을 4명이나 5명 정도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음악 양식을 만든 것이 사물놀이입니다. 네. 그래서 사물놀이는 아까 말했듯이 꽹가리, 징, 장구북 4가지 악기를 지칭하는 말이고 여기다 놀이를 말을 붙인 게 사물놀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농악 저희들 풍물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풍물은 사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네. 아까 풍물은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1970년 80년대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자 하는 이제 건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까 농악이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한계성들을 비판을 하면서 딴 용어를 사용하자는 네. 말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풍물 또는 풍물과 굿이라는 말이 합친 풍물굿이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번은 이제 용어를 한번 통일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 거를 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들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네. 시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계속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 근데 이제 대표님이 지금 장구 보유자다 하시는데 처음 장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예.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 마을에서 자라서 어릴 때 동네 분들이 정초에 이제 지신밟기나 정월 대보름에 농악하는 걸 보고 자랐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하고 싶고 좋아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들은 이걸 좋아하고 하지만 연행을 하지만 자식들이 이런 걸 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네. 뭐 광대 이렇게 전시하는 말도 그렇죠. 그렇지. 그런 분위기가 예, 있었죠. 예. 옛날에. 그래서 하질 못하다가 네. 그때는 이제 저희들 세대는 너가 대학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저는 그
동아리를 네. 한 동아리를 발견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뭐 말씀은 사실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즐기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좋아해서 대학 들어가 그 당시에는 이 농악을 배울 만한 곳이 잘 없었습니다. 특히 네. 부산에서는 잘 없었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을 또 동아리에서 이걸 조금 배우게 되면서 그 부산에 있는 부산시 무형문화재들이 5월달이 되면 네. 그 모여서 부산 그 민속예술 대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 무형문화재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그래서 85년도 그 5월달에 행사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농악 그 부산 농악 하는 걸 보고 공연 끝나고 이제 거기에서 선생님 찾아갔죠. 찾아뵙고 제가 이거 꼭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 동아리 활동에 이제 약간 제쳐두고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서 여기 접하게 되었습니다. 야,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부모님 반대하셔가지고 대학 가면 하래서 동아리에 가셨다가 또 이 예술제를 보고 내 갈 길은 이거다. 와, 정말 한 길을 쭉 어릴 때부터 걸어오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계속 전승이 되면 좋은데 요즘 전승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예술 계통은 코로나 그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이제 공연을 저희들이 사실 사람을 만나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과 접하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존재 가치나 뭐 예술적인 어떤 것들을 보시고 감명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농악이나 우리나라 전통 음악들은 그 전통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형식들입니다. 음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이제 바뀌어서 사실 도시에서 흔히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많이 봤지만 도시에서 그 자라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농악이나 우리 전통 문화를 접할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네.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이 이제 선순환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흔히 뭐 농악이나 전통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접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께 좋고 그리고 뭔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뭐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러 다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건데 사실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더더욱 안 보게 되고 이제 전통 문화가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보존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고 뭐 어떤 이걸 보존을 하는 거는 물론 당연하지만 어떤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설 공연장이나 네. 뭐 상설 체험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네. 뭐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뭐 공연을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라디오 나왔는데 농악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상설 그 공연장이 있으면 네. 그러면 거기 가서 보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해도 관심을 가져도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거와 그렇지. 유튜브로 예. 보는 크다는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나 이제 사회에서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보완을 조금 해주시면 저희들 전통 문화를 보다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대표님 모시고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올 한 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구 소리도 좀 듣고 하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너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짧게. 저희들 예. 저희들 부산시 무형문화재들이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대신동에 있는 대신공원 안에 저희들 전수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동네 건강공원 안에도 부산민속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영에 있는 수영공원 안에도 네. 그 수영 고정민속 보존회가 있습니다. 이런 보존회나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찾아가셔서 저희들 문화학교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아마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구 보유자 박종환 풍류전통예술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일매일 씻고 안전하게